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VIP 구명 로비 발언의 당사자 이종호 씨를 저희 뉴스룸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언론과의 첫 육성 인터뷰입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VIP는 김 여사를 말한 게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구명 로비 발언은 모두 과장된 발언, 그러니까 허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씨의 인터뷰부터 보시고 이 씨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녹취 속에서 VIP를 언급한 인물입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후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이 씨는 다시 VIP의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제가 VIP라고 하는 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인가요? 우연한 제가 아는 지인하고 식사 자리에 제 지인이 해서 잠깐 한 20-30분 들렸다 가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도이치 권오수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VIP 발언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로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발언 녹취로 인해 불거진 구명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러달라, 자진 출동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록 바로 제출하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 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 말해왔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 이 씨가 VIP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총격범의 총알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총격범이 경호라인 밖에서 거의 정확하게 쏜 건데 총격범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이 입고 있던 티셔츠. 이 티셔츠는 미국 유명 총기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또 총격범이 사격장을 갖춘 스포츠클럽의 회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애호가로 평소 관련 훈련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총격범이 범행에 사용한 AR-15 계열의 소총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국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M16 소총의 민간 개량형으로 군용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 미국 전역에서 2천만 정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17건의 대량 총격 사건 가운데 10건에서 이 총기가 사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R-15는 조준경 구입이 쉽고 기타 액세서리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사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What's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gun violence isn't a red issue, nor is it a blue issue. 미 언론은 트럼프가 총기 규제에 반대해온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또 마주오는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인도 쪽으로 행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모 씨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차가 갑자기 이상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했더니 차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았다는 취지의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빛이 반사됐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전자적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씨에 대한 1, 2차 조사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차씨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몇 가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차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곧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사생활 폭로를 빙의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오늘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겠다고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다며 악의적인 억측도 있어 2차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역 등 유튜버 3명과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버 구제역과의 용역 계약에 대해선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받은 교묘한 방식의 협박 때문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아낸 걸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역은 오늘 스스로 검찰에 나와 정당한 용역 계약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검찰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카 등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범죄 수익 환수와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